프로야구 선수들의 유일한 대체 복무 수단인 상무 야구단. 그렇기에 상무 입대와 전역 일정은 각 구단의 전력, 미래 구상에 있어 상당히 중요해졌으며 당연히 매년 발표되는 상무 합격자 명단 역시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빠른 5월 12일에 15명의 선수가 입대하고 그 선수들의 훈련소 일정이 끝난 뒤인 6월 17일에 13명의 선수들이 전역하게 됩니다. 전역 일자가 빨라진 만큼 1군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아질 텐데 올해 전역 명단 선수들 중에는 익숙한 투수들이 많습니다. 두산에는 입대, 전역 예정자가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각 팀별로 어떤 선수들이 떠나고 또 돌아오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가장 먼저 기아에서는 각각 2명의 입대 전역자가 있습니다. 나란히 2년제 대학을 거친 후 하위 라운드 신인으로 입단해 1군 경험까지 쌓았던 내야수 김두현, 투수 김민재가 상무에 최종 합격했어요. 김두현은 수비가 장점인 내야수지만 전반적인 타격, 특히 장타에서의 성장이 필요하고 김민재는 기아가 여름에 미국 드라이브라인, 가을에는 캔버라 교육리그에 보낸 투수인데 구속 대비 피안타가 너무 많았던 점을 상무에서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드래프트에서 지명 순위는 더 빨랐던 포수 이상준, 투수 김민주는 최종에서 탈락했네요. 기아의 전역자는 포수 김선우와 외야수 한승현. 2001년생 포수 김선우는 2022년, 23년 말에 1군에서 잠깐 얼굴을 보였지만 9라운드 지명이다 보니 기대치가 크진 않았어요. 작년 허인서, 올해 윤준호에 밀려 상무 주전 포수는 아니며 2군 성적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1군 경험이 없는 2003년생 외야수 한승현은 장타와 주루, 수비투를 갖춘 외야수로 역시 그 대가로 아쉬운 컨택과 많은 삼진이 약점입니다. 부상 탓인지 24시즌 출장이 5월을 끝으로 없었고 올해는 주전 외야수로 나서고 있는데 시즌 출발이 좋진 않습니다. 실전 감각이 떨어져서인지 삼진이 너무 많네요. 다음으로 삼성에는 입대 1명, 전역 2명입니다. 삼성의 상무 입대 선수는 2년차 내야수 김호진. 김호진은 수비와 주루가 장점인 내야수로 그 장점으로 루키 시즌부터 일찌감치 1군 무대를 밟았어요. 1군에서 보여주진 못했지만 2군 타율이 아주 좋았고 올해는 공을 골라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삼성의 1군 불펜에 힘을 더하고 있는 이호성도 당초 1차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었는데 시즌 초 성적이 좋아지면서 상무 입대를 취소했습니다. 삼성의 전역자는 투수 허윤동과 내야수 조민성. 먼저 허윤동은 2020년 2차 1라운드 지명자죠. 삼성은 허윤동의 선발로서의 안정성 또 구속 향상 가능성을 보고 뽑았고 2022 시즌 시속 147km를 찍기도 했으나 의외로 제구에서 감을 잡지 못하며 다시 구속도 원래대로 복귀, 많은 볼넷과 피안타 속 성장이 더뎠어요. 상무 입대 후 허윤동의 2군 성적은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 여전히 피안타는 많지만 9이닝당 볼넷을 2.5개 정도까지 끌어내렸죠. 2군이라 공식 자료는 찾기 어렵지만 구속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증언이 존재합니다. 일단 좌완이 필요한 삼성에서 이승민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민성은 삼성이 거포 유망주로 기대하는 내야 자원으로 작년 상무에서는 주로 1루수로 출장했는데 아쉽게도 눈에 띄는 장타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부상 때문인지 한 경기 출장 후 성적이 없네요. 다음 LG에는 입대 전역이 각각 1명씩입니다. 입대 예정자는 2년차 사이드암 투수 정지현. 대학 얼리드래프트로 입단한 정지현은 준수한 2군 성적을 바탕으로 작년 여름에 1군을 경험했지만 1군에서는 크게 부진했죠. 구속에 강점이 있는 만큼 상무에서 안정감을 키울 수 있다면 사이드암 불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타격이 좋은 포수 김성우는 2차에서 떨어졌네요. LG의 전역자는 LG 팬들이 기다린 그 선수, 투수 이정용입니다. 2019년 1차 지명으로 입단해 곧바로 토미존 수술, 재활 후부터 LG 불펜 필승조로 자리매김한 이정용은 팀의 대권 도전을 위해 상무 입대를 1년 미뤘고 정규 시즌 불펜과 선발을 오가며 무려 86.2이닝 투구, 한국 시리즈에서는 김상수의 혼병사를 이끌어내며 사회에서의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장식했죠. 그렇게 상무에 입대한 이정용은 지난 시즌에는 5월 3일을 마지막으로 등판이 없었어요. 꽤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목격담이나 소문이 존재했죠. 푹 쉬고 돌아온 이정용, 이제 선발로 시즌을 치르고 있고 최근 2번의 등판이 5이닝 69, 5이닝 74구로 전역을 준비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펜과 선발을 모두 맡을 수 있으니 돌아온다면 LG에겐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T에서는 외야수 김병준이 최종 탈락하며 올해 입대하는 선수는 없고 전역자가 딱 1명. 많이들 기다리셨을 투수 배재성이 돌아옵니다. 하위 라운더의 성공 사례를 뽑을 때 결코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배재성이죠. 피지컬 하나만 보고 롯데에 지명됐다가 트레이드를 통해 KT에 이적한 후 잠재력이 폭발. KT 최초의 토종 10승 투수에 등극하기도 했으니까요. 경력으로 보면 상무 입대가 당연하지만 배재성은 입대 후 16개월째가 된 올해 4월에야 상무 소속 첫 등판을 했습니다. 거의 입대
입대하자마자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했거든요. 군복무와 부상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야 원소속 구단과 선수 본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상무의 본 목적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2009년에 윤기련, 2012년에 김태훈 등 장기 부상으로 상무에서 전출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난 2019년 상무의 박치원 감독은 부상을 속이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어 다른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구조라며, 지금까지는 선배이자 감독 입장에서 아픈 선수를 내보내기 힘들었지만 앞으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장 지금도 배재성과 함께 추후 등장할 어떤 전역 예정 투수까지 사실상 상무를 재활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작년엔 3명의 투수가 95이닝을 넘게 던졌습니다. 상무 제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기도 하죠. 배재성은 올해가 토미존 복귀 시즌이라 1군에 오더라도 소영준처럼 불펜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SSG에서는 전역자 없이 2명의 선수가 입대합니다. 22년 1라운드 투수 신원민, 24년 6라운드 외야수 정현승으로 두 선수 다 1군 경험이 있어서 SSG 팬분들께서는 얼굴이 익숙하실 겁니다. 먼저 신원민, 김도영과 문동주가 올라오기 전까지 광주팜 1차 지명 유력 후보로 꼽혔던 투수인데 그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최대 시속 150km가 가능한 구속 대비 피안타는 많고 삼진은 적으니 결정구의 완성도가 아쉽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선발이 가능한 유망주라는 평가기에 상무에서 피지컬과 함께 안정감을 키우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한편 정현승은 대졸 2년차 외야수로 작년 김태견 상대 결승타로 팬들의 인상에 남아있어요. 2군에서의 성적도 좋은 축에 속하는데 기묘하도록 엔트리를 잘 지키는 어떤 외야수 때문에 1군 경험을 많이 못 쌓은 게 아쉽습니다. 2024년 2라운더 이승민, 3라운더 박기호는 최종 탈락이네요. 다음은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무려 3명이 입대하는 롯데에서는 전미르, 진승현, 강성우가 입대합니다. KBO에 없었던 커브를 던진다 하는 평가를 받으며 한때 신인왕 후보로까지 언급됐던 작년의 전미르는 많은 이닝 소화 속 6월에 엔트리에서 말소된 후 그대로 시즌아웃이 됐습니다. 이후 지난 12월 팔꿈치 인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최근에 상무 합격 발표가 나면서 수술한 선수를 상무가 뽑는 게 맞냐는 반응이 있었죠. 다만 전미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미존은 아니고 6월 정도면 재활이 끝나는 수술이었다고 하니 그 말이 맞다면 입대 후 정상적으로 투구는 가능합니다. 진가병의 아들로 잘 알려진 진승현은 1군에서 기회를 꽤 받은 2라운드 우완 투수로 작년까지는 가능성만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2군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에 상무 입대가 필승 불펜으로서 확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강성우는 내야 전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선수로 1군 경험이 딱 2경기 3타석에 불과하며 수비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 공격은 좀 아쉬워요. 특히 본인도 이야기한 것처럼 힘을 더 기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롯데의 대졸 포수 서동욱은 최종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은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에서는 1명 입대, 2명이 전역합니다. 유일한 입대 예정자는 투수 김규현, 21년 드래프트 8라운드 지명자인데 한화가 그해 뽑은 선수 중 1군 경험이 김기중 다음으로 많아요. 특히 작년에는 선발과 불펜을 합쳐 27경기 59이닝이나 던졌죠. 다만 올해에는 정우주와 김서현이 자리를 확실히 잡으면서 한화의 우완 불펜 뎁스가 상당히 좋아졌고 김규현은 1군에 올라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에게는 지금의 입대 타이밍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년차 내야수 정한석은 최종에서 탈락했네요. 한화의 전역 예정자 2명 역시 1군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입니다. 99년생 투수 윤산음, 01년생 내야수 박정현으로, 먼저 윤산음은 육성 선수로 2번이나 프로의 문을 두들겨 린스컴을 연상시키는 다이나믹한 투구폼으로 낭만을 던지는 투수란 별명을 얻었던 선수예요. 다만 성적이 좋았던 2022년에도 볼넷이 좀 많았고 상무에서의 결과물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한화의 우완 불펜 뎁스가 좋아서 바로 1군에 올라오기는 어렵습니다. KT 마무리 박영현의 형인 박정현은 8라운드로 후순위 지명을 받았으나 팀이 최악의 성적을 찍던 시기에 1군에 올라와 구단과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죠. 허나 수비에선 송구, 타격에선 컨택이 아쉬웠습니다. 일단 작년 상무에서의 성적은 한화 시절보다 좋습니다. 홈런과 득점이 2군 전체 1위, 타점은 2위예요. 심지어 타율도 4위로 수준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경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죠. 유격수로 풀타임을 돈 만큼 재활이 잘 마무리되면 한화의 내야 센터라인 혹은 내야 유틸 백업 자리까지는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NC 다이노스. 여긴 2명이 입대하고 무려 5명이 전역합니다. 먼저 나란히 3년 차인 외야수 박한결과 포수 신용석이 상무로 향합니다. 박한결은 제 기준으로 작년부터 가장 눈에 띄는 거포 유망주예요. 드래프트에서도 외야 전체 1번으로 뽑혔으니 터지면 고점이 높은 툴이 좋은 선수고 2시즌간 1군 안타 14개 중 홈런이 9개로 배트에 잘 안 맞지만 맞으면 넘어갑니다. 올해 2군에선 볼삼비와 타율이 모두 좋으니 상무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신용석은 그 뚫기 어렵다는 상무 포수 자리를 따냈죠. 1군 경험은 딱 2타석에 불과하지만 2군에서는 장타력을 겸비한 포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NC의 백업 포수가 애매한 만큼 상무에서 잘 성장한다면 김영준과 함께 1군 포수 엔트리를 꾸릴 것 같아요. 내야수 김세훈, 박인우, 서준교와 함께 올해 NC 불펜의 제로맨 손주환은 최종에서 탈락했는데 손주환 본인은 오히려 탈락해서 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NC의 전역자로 가시죠. 투수 조민석, 포수 박성재, 외야수 오태양, 오장환과 함께 바로 이 선수 전설의 동물 구창모가 NC로 돌아옵니다. 제겐 2020 시즌의 깜짝 스텝업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좌완 3대장을 잇는 대표 좌완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NC도 아시안게임 승선 가능성을 기대하며 132억짜리 단연 계약을 안겼으나 또다시 구창모를 덮친 건 부상. 결국 구창모는 상무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배재성과 마찬가지로 상무 입대 전부터 있었던 부상으로 상무 투수진에선 유명무실한 존재였죠. 마침내 재활이 끝나 올해엔 선발로 2경기를 뛰었고 기량 하나는 확실하니 복귀하면 NC에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호준 감독은 또 아프다 하면 죽는다며 돌아올 구창모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죠. 2군에서의 성적을 본다면 98년생 투수 조민석도 좋았습니다. 5월부터 선발로 돌면서 96.1이닝 평균 자책점 2점대, 9이닝당 볼넷이 1.87개로 인상적이었던 점이 고무적이고 올 시즌의 스타트는 좋지 않긴 하지만 선발 경험을 확실히 쌓고 돌아오는 만큼 팀 투수진에는 좋은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NC의 마지막 1차 지명자 포수 박성재는 계약금이 8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암울했던 NC팜의 현실을 보여주는 선수였죠. 상무에서도 윤준호와 김선우에 이은 3옵션 포수로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네요. 빠른 발이 장점인 오태양은 상무 주전 중견수로 작년 1할 때에 그쳤던 타율이 올해 많이 회복됐고 특히 선구에서 스탯이 좋아진 게 인상적입니다. 오장환은 2022 시즌 2군에서 17홈런을 때릴 정도로 NC가 장타를 기대하는 코너 외야 자원인데 상무에서는 공을 더 보는 연습을 하는 걸로 보이면서도 삼진을 줄이다가 장점도 희석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담으로 오장환은 4월 24일 경기 큰 점수차로 지는 상황 투수로 마운드에 등판해 1이닝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입니다. 키움에서는 전역자 없이 3명의 선수가 입대해요. 가장 핵심은 이제 외야수가 된 장재영이고 투수 이종민, 내야수 이승원도 함께 상무로 갑니다. 야수 전향 2년차에 접어든 장재영은 아직 야수로서 본인의 스윙을 정립한 느낌은 아니죠. 최고 시속 150km대 중후반을 찍는 투수였던 만큼 타격에서도 파워와 주력 등 툴은 갖고 있지만 그것들을 다듬을 경기 경험과 시간이 꽤 필요해 보여요. 그런 점에서 기회가 확실히 주어질 상무행은 커리어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이종민은 작년 1군에서 43.2이닝을 던진 좌투수로 키움이 2차 1라운드로 뽑은 상위 유망주였고 1군 선발 등판 기회도 여러 차례 제공했지만 아직은 퓨처스에서도 고전하고 있어요. 상무에서는 선발 로테이션에 가담할 겁니다. 내야수 이승원은 송구 능력과 컨택이 최대 강점인 자원. 고교 3학년 시절의 부상으로 평가가 떨어져 4라운드에 지명됐지만 이전까지는 탑5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잠재력을 지녔기에 2군에서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급진적인 벌크업으로 장타력도 갖추게 됐어요. 키움의 내야 유망주 돌림판에서 일단 상무 입대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5명의 입대 예정 선수들과 13명의 전역 예정 선수들을 살펴봤습니다. 같이 알아봤듯 이번에는 직전감 투수들이 메인인 느낌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